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엘리멘탈은 이방인 혐오, 제노포비아 등 문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풀어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교황청이 최근 다문화 이주민 3억 안내서를 발간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춤을 통해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을 CPBC 뉴스가 만나봤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내세운 약자복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과 약자복지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항상 강조해온 다문화 이주민에 관한 생각입니다.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만남의 문화를 발전시키자고 초대하면서 다문화 사목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 사목국이 최근 다문화 이주민 3호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주요 내용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다름이 공존하는 사회에 대해 다름으로 서로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며 서로를 밝혀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 사목국이 발간한 다문화 이주민 3호 안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러한 생각부터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주 사목국은 안내서의 발간 목적이 형제애와 보편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래로부터 시작하고 형제자매인 이주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하며 증진하고 통합하도록 우리 나라들에서 가장 멀리까지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안내서는 특히 이주민과 난민의 존재가 우리 공동체에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에 대한 인식 체험을 통해 심화시키도록 이끌고 그들이 참된 다리의 건설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안내서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만남 증진하기, 경청하기와 연민 갖기 등 7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만남의 증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남에서 비롯된 경청과 연민은 상처 입은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돌봄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안내서는 제시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느님의 형상 안에서 다양성 속 친교로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주민을 축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이주민들이 지역교회의 새 삶을 가져다주는 길이자 기회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부름받습니다. 이주민들은 새로운 활력을 주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주민들이 자국 공동체에서 습득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제공해 자신들의 풍요로움이 지역 공동체 삶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고 친교를 향한 협력을 행한다면 교회의 목표인 형제애와 보편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안내서의 요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테오 복음을 인용, 예수님께서는 난민이나 이주민과의 모든 만남이 당신을 만나는 기회라고 말씀하신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품어 안아 다양성 안에서 친교를 쌓을 수 있게 하신다며 결코 비인간적 회귀라를 강요하는 일 없이 차이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고 덧붙였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무더위와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춤 연습에 푹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얘긴데요. 편견을 넘어 희망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는 현장을 김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음악에 맞춰 한국 무용 진풍정과 부채춤, 사랑가 등을 선보이는 무용단원들. 여느 무용단 못지않습니다. 이 광경을 마냥 흐뭇하게 바라보는 선생님들.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지난 2005년 대림대 장애아동 무용체육교실이 모태가 됐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도 무용을 평생 쫓겨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세요, 교수님 하는 저한테 간곡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졸업시키지 말고 그러면 무용단을 한번 창단하면 좋겠다. 2007년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그렇게 창단됐습니다. 하지만 춤과 음악에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뤄야만 하는 무용 특성상 발달장애인들이 소화하기엔 벅찼습니다. 10분짜리 공연을 위해 무려 3, 4년 동안의 반복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무용단원들은 서로를 보듬어줬습니다. 처음부터 가서 먼저 도와줘야 돼요. 어려워지게 하면은 좀 힘든 정도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먼저 보여주고 그걸 따라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에 부모들은 한시름을 떱니다. 비록 연습 시간 동안이나마 차 한 잔의 여유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춤추고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런 장애인이라서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다른 친구들과 같이 무용하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또 공연 가면 그 공연하는 그 순간도 참 뿌듯해해요. 단원들의 열정은 희망 날개로 비상했습니다. 학교는 물론 교도소, 소록도 등을 찾아 장애 편견을 이겨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 박수를 치신 그 손이 장갑을 다 끼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 저희 울었어요. 근데 그 손으로 정말 뜨겁게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우리 서로 감동을 받았어요. 무용단 지도 전후 꼭 성당에 들러 기도를 드린다는 임 이사장.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많은 이의 꿈과 희망 나눔이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고 장애인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정말 단단한 기반이 만들어져서 이들도 정말 예술가로서 선수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세상에 만들어지기를 꿈꿉니다. 어느덧 창단 20년을 앞두고 있는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임 이사장은 무용단을 통해 누구나 평등하다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낮은 자세로 찾아가 희망과 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복지 방향, 바로 약자 복지와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인데요. 약자 복지의 실상과 이 사회 서비스 시장화 추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복지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 5월 말이었습니다.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로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 이럽니다. 네, 이 현금 복지 대상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이어야 한다라는 인식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현금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인류 사회에서 복지 출발은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100여 년 전부터 서구에서는 복지국가가 만들어졌고 우리도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사회가 같이 해결한다라는 이런 보편적인 현금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쳐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 조금 과거에 머무는 거 아니냐, 혹은 또 이미 이런 모든 시민을 위한 현금 복지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실 복지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은 거 아닌가, 저는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좀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좀 부족한 인식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1년간 약자 복지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되어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의 핵심이 약자 복지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여러 자리에서 이걸 강조하고
저는 약자 복지는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는 것처럼 약자 복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척 회의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제공하는 기준선입니다.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가장 많이 올렸다. 이제 올해 5.47%를 올렸어요. 네. 팩트입니다. 가장 많이 올린 건 맞는데,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인 약자 복지의 이제 그 지표로 얘기하는데 올해 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오히려 이 실생활 물가는 5.47보다 더 올려버렸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현금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낮아졌어요. 그래서 과연 이 기준 중위소득의 실제 현실을 알고 있다면 약자 복지의 대표적인 제도로 혹은 자랑거리로 기준 중위소득을 얘기하는 건 사실 실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과도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약자 복지를 제대로 잘 실행을 하려면 무엇을 또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이 무척 중요해요. 네. 지금 7월 달에 매년 이걸 결정하거든요. 정부가 7월 말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 취약계층한테 제공되는 거의 대부분의 복지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약자 복지 정부이려면 올해 7월에 내년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물가 상황까지 감안하면 대폭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주거 복지예요. 특히 이제 전월세도 살기 힘든 주거 약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데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무려 5조 원이나 깎였어요. 좀 이해가 하기 힘든 거였는데 이제 곧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텐데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이 담기길 바라고,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강화시킨다면 그때는 약자 복지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발언 내용 듣고서 저희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회보장 이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은 이거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이 팩터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사회보장 서비스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해서 기대 효과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경쟁을 강조하셨는데 과연 한국의 사회 서비스 현실이 경쟁이 부족한가? 너무 넘치거든요. 우리 요양시설, 요양기관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후죽순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서비스 질이 무척 낮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와 돌봄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와 협력의 핵심입니다. 네. 그게 가능한 요건을 만드는 것.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훨씬 환영을 받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를 투자를 통한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지 이렇게 경쟁에 내모는 건 오히려 더 서비스를 악화시킬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표하셨는데 이 부분으로 사실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이라던가 돌봄 노동자들의 보상 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도 계속 경쟁을 내몰고 있는데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무척 억압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부의 재정이 충분히 일하시는 분들의 보수를 보장해 주고 그러면 또 서비스들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다. 현실에서 거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오히려 우려감을 좀 표해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복지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